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회계원리 개인기업의 자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자본을 배워볼 건데요. 그 자본 중에서도 개인기업과 다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자본 회계 처리가 달라져서 나누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나누어서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본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기억 이응의 자본에 대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개인 기업의 자본에 대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가면 일단 쉬운 회계 상식,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기업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만 정확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간단하게 딱딱 나누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개인기업의 자본이랑 법인기업의 자본을 배우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개인이 주체가 달라요. 개인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전액을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출자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올 거거든요. 출자는요. 자본금에 플러스 된다. 자본이 플러스 된다. 자본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본에 플러스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전액을 출자해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설립 절차가 아주 간편해요. 그리고 법인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은요.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법인은요, 말 그대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회사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체적으로 법인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나름 법으로 인격권을 부여를 한 거예요. 너 법으로 정해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인 기업은요. 설립 절차가 개인 기업과 비교해서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의 종류는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분류는 여러분들 상업경제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 법인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네노라는 대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법인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배워볼 거예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개인기업은요. 기업주가 기업주라는 건 기업의 주인을 말하죠. 사장님이 모든 자본을 다 출자해요. 이 돈을 다 냈고요. 그래서 경영도 본인이 합니다. 근데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그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들이 그 주식을 사요. 그 주식을 사서 그 자금으로 자본금이 되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기업을 OX로 한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가 자신의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추가로 돈을 넣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OX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왠지 여러분 회사의 자금을 빼다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개인기업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자신 맘대로 돈을 뺐다 썼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돈은 다 사장님 돈이거든요. 너무 막 많이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임시 계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돈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 기업에서는 기업주가
자신의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게 뭐예요? 삼성이죠. 만약에 삼성의 기업주가 자신의 그 돈을 쓰기 위해 삼성의 돈을 빼다 썼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왠지 철컹철컹 할 것 같죠. 불려갈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주식회사가 결국에는 주주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업주가 모두 그 자본을 자기가 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주주들의 돈이죠. 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주주들의 돈을 뺏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법인 기업은 사장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법인 기업은 비교적 좀 규정이 타이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막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들을 전부 다 사장님이 책임하에 이렇게 돈을 출자해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끝내볼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배울 때 자본은요, 여러분 개정 과목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 하나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 자본에서 여러분들 딱 하나 알고 있는 개정 과목 뭡니까? 그렇죠? 자본금이죠. 자본금은요,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을 내는 걸 출자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출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자금을 내는 일, 즉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즉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 과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 단어가 나오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뜻풀이를 했어요. 기업주가 사장이 초기에 출자한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초기 출자액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출자액. 그리고 기중이라는 건 뭡니까? 회계 기간 중간이라는 거죠. 회계 기간 중간에 추가적으로 출자한 자본은요, 추가 출자액이라고 불러요. 추가로 출자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출자액과 추가 출자액이 지금 자본금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결산일에 발생한 당기순이익과 당기순 손실은요. 당기순이익은 자본의 플러스 역할을 하고요. 당기순 손실은 손실이잖아요, 여러분. 손실은 뭐겠어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좀 약간 그러네요. 글씨가 여러분은 이제 저의 글씨를 아니까 그냥 할게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요, 차변에 자산이 적히고 부채와 자본이 적히죠.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의 비용과 대변의 수익이 적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자본이라는 개정 과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과 수익이 매번 똑같진 않겠죠. 수익은 번 돈이고 비용은 쓴 돈이에요. 쓴 돈이 40이라고 하고 수익 번 돈이 100이라고 할 때 대차가 안 맞죠. 그럴 때 나머지 이 60이 적히면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60 정도 났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돼요. 12월 31일 결산일에. 그때 이 당기 순이익을요, 자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이익이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주는 거고, 손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본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한 거예요. 결산일에 발생한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은 이런 자본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기업의 자본회계 처리, 분계로 여러분들 확실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업주가 30만 원, 사장님이 30만 원의 현금을 출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지금 현금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30만 원. 자, 그리고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본은 증가할 때 대변에서 증가를 하죠. 여러분들이 자산과 자본이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자본도 증가할 때 차변에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본은 자산과 반대로 쓰입니다. 수익과 비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 증가하면 대변에 쓰이는 것처럼 자본도 증가하면 대변에 쓰입니다. 선생님이 수익 비용과 자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변에는 자본금 30만 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만 이 당기순이익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계정 과목은요.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위치 때문에 엄청 헷갈려 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분개할 때 팁은 자본금을 위치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발생했으면 자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플러스 요인을 주겠죠.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50만 원. 그리고 나서 상대 계정 과목에 손익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뭔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났으니까 손익이 수익 쪽인 대변에 적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차변에 적혀요. 자본금이 여기 쪽에 증가하고 이 손익 계정은 사실 어떤 그 마감 계정으로 쓰는 계정 과목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결산 때 제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이거를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차변에 손익이 적히게 되고요. 일단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5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차변에 손익이 적히겠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죠. 당기순손실이 났을 때는 마이너스 영향을 준댔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60만 원을 작성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대변에는 손익 60만 원이 적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야 될 텐데. 그래서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은 총계정 원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총계정 원장 작성하는 법과 계정별 원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서 계정별 원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전기를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계를 해서 이걸 전기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풀이를 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00만 원과 건물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를 시켜주고 지금 현금과 건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냥 현금 했던 것처럼 현금 200만 원, 건물 300만 원 써주셔서 자산 증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 증가 시켜주셔야죠. 이거 두 개 합친 자본금은 5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현금 출자한 거고 이건 현물 출자한 거죠. 그래서 이번엔 기업주 사장이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했대요. 그럼 자본금 지금 증가했네요. 출자했다라는 말을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자라는 말 하면 자본 증가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증가시켜주시고 200만 원. 그리고 나서 여기 차변에는 뭐라고 써주십니까? 현금 200만 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산일을 맞이하여 당기순이익 100만원 자본금에 대체하다라고 되어 있죠. 대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바꿔주라. 회계에서는 그냥 지금 있는 거 이걸로 바꿔줘라는 말을 대체하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대체해주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니까 자본에 플러스 영향을 줬을까요? 마이너스 영향을 줬을까요? 플러스 영향을 줬겠죠?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손익, 우리 당기순이익은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 써주기로 했으니까 1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옮겨다 줘야겠죠.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요, 자본금이 있는 부분만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있네요. 한번 써볼게요. 자본금의 대변에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자본금이 대변 쪽에 있으니까 자본금의 차변과 대변 중 대변에 옮겨주셔야 되는 거죠. 좀 확대해서 써볼게요. 여기 날짜를 원래는 앞에 써주는데 따로 없으니까 1번이라고 하시고 50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고 여기 부분을 비워 놓으셔야 돼요.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비워 놓으시고 여기다가 뭐를 써 주셔야 되냐면 상대 계정 과목을 써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상대 계정 과목은 뭐가 돼 있습니까? 현금과 건물이 적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써도 돼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써도 되지만 두 가지가 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이 있어요. 그걸 바로 제좌라고 합니다. 제자 아니고 제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냐면 제좌가 500만 원 대변에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자본금이 500만 원 증가 대변에 있는데 상대 계정 과목은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적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도 대변에 자본금이 적혀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옮겨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은 뭐가 적혀 있어요? 현금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현금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정별 원장을 보실 때 자본금 대변에 2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아 현금이 200만 원 있네 대변에 적혀있네 줄었나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본금 위에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대변에 늘어나서 200만 원이 늘어났고 아 뭘로 늘어났나 봤더니 아 현금으로 늘어났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전산회계 2급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맨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하다 보면 저처럼 금방 하게 돼요. 저도 맨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역시 늘더라고요. 3번 보시면 자본금 얘도 대변에 100만 원 적어주시고 상대 계정 과목은 손익이네요. 그래서 손익을 상대 계정 과목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100만 원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났지? 아 당기순이익이 났구나. 손익이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까지 봐서 자본금을 완벽히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 계정 과목 이제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개인기업의 자본에서는요, 여러분 계정 과목 딱 2개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하나 원래 알고 있던 자본금 배웠으니까요. 두 번째 인출금이라는 친구 배워보겠습니다. 인출금. 인출금은요, 기업주가 자신의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개인적인 회사 상품이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되어 있네요.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까지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면 뭘로 썼어요?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앞에서도 자본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추가로 출자할 때 추가로 출자하다 자본금. 근데 여러분 자본금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줘도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회사 상품이나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럴 때 사용해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은요.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좀 로딩이 됐어요.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하고요. 그 뭐뭇으로 결산 시에 라고 되어 있는데 얘 여러분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
이 임시계정이라는 말 앞에서 현금과 부족 할 때 배웠었는데요. 회계에는 임시계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본이지만 임시계정인데 이런 임시계정들은요. 12월 31일 결산 시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는 과정을 해야 돼요. 결산 때. 그래서 얘는 여기 앞에 인출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임시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돈을 추가로 출자할 때마다 그리고 돈을 사장님이 빼다 쓸 때마다 자본금에 기록하면 자본금이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금인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을 우리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가만히 두기 위해서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다가 결산 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10만 원 빼갔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10만 원을 빼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 줄죠. 그리고 차변에는 인출금이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출금이 지금 자본이 차변에 적히면 뭡니까? 자본이 감소한 거죠. 지금 자본을 빼갔으니까 자본이 감소해서 인출금을 차변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출금 계정을 쓰다가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됐어요. 근데 잔액이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변에 40만 원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30만 원이 차변에 남아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만약에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이 지금 또 대변에 적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변에 있는 거 없애줘야 되죠. 회계에서는 선생님이 없앨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했습니까?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써주면 된다 했어요. 계정 과목에. 지금 대변에 인출금 4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써줘야 되는 겁니까? 차변에다가 인출금 40만 원을 써주시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뭘로 바꿔주시냐면요. 결국에 이 결산 때 인출금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인출금 계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출금 상대 계정에 그냥 자본금을 따라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변 잔액할 때도요. 차변에 지금 인출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없애려면 어디에다가 없애줘야 돼? 대변에다가 인출금 30만 원을 써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없어졌고 상대 계정 과목에는 그거를 자본금으로 30만 원 감소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출금 계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인출금에 대해 이해하셨는지 분계를 볼 건데요. 지금 잠깐 멈춰보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는 그냥 같이 풀게요. 같이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잠깐 멈춰보시고 지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200만 원과 건물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자, 이제 이거는 추가 출자한 거 아니고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자본금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200만 원 했다고 하니까 현금 200만 원 회사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 300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500만 원.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했대요.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빼갔으니까 사장님이 60만 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는 인출금 해서 자본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죠. 그리고 빼갔다가 사장님이 다시 추가로 출자를 했대요. 추가로 출자했을 때 우리 원래 자본금 써줬지만 인출금 배웠으니까 인출금 이용해 줍시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현금 늘어나서 180만 원
그 다음 추가로 출자했으니까 인출금 180만 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시켜주는 거죠. 얘는 이번에 추가로 출자했으니까 자본 증가해서 대변에 인출금.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결산일을 맞이하여 인출금 계정을 마감하는 분계를 하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계상하다 분계해라 라는 말이죠. 계상하다 라는 말은. 그래서 계상하라고 하니까 분계하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일단 T 계정에 한번 옮겨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본금이랑 인출금 두 가지 있네요. 이거 옮겨보시면요. 자본금이랑 인출금만 찾아서 옮겨주시면 되죠. 자본금, 인출금은 이렇게만 있네요. 자본금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500만 원. 그리고 나서 상대 계정 과목은 두 가지 있으니까 제좌.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차변에 인출금이 있죠. 그래서 차변에 옮겨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만 원. 그리고 2번에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니까 현금 써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인출금이 대변에 적혀 있네요. 대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대변에 옮겨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인출금 계정을 마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면, 여기서도 뭐 보셔도 되긴 하지만 이걸 보면 더 명확하죠. 계정별 원장. 대변에 현금 180만 원이 있고 차변에 60만 원이 있어요.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없애줘야 돼요. 지금 없애주기 위해선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이 적혀야 되죠. 그럼 어디에 얼마가 더 적혀야 되나요? 차변에 120만 원이 더 적혀야 하는 겁니다. 120만 원을 하시게 되고 상대 계정 과목 4번에 해주시고 써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출금을 지금 마감하기 위해서 차변에 인출금 120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상대 계정 과목은 지금 나중에 써보고, 그러면 자본금으로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본금 써주신 다음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도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면 80만 원이 증가하죠. 대변에. 그래서 120만 원에다가 이 증가하는 당기순이익 80만 원을 더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인출금을 결국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출금 차변에다 써서 없애주고 그걸 대변에다 써주셔야 돼요. 자본금을. 근데 여기 120만 원에다가 당기순이익이 80만 원이니까 당기순이익 자본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본 증가는 대변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을 더해주셔서 20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에는 손익 8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에는 지금 자본금, 인출금 상대 계정 과목에 자본금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본금 상대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고요. 개인 기업의 자본 구하는 시 괄호 한번 채워볼까요? 초기 출자액에 플러스 추가 출자액이죠. 추가로 출자했으니까 당연히 자본에 플러스 되는 요인을 주고, 당기 순손익. 여러분, 순손익은요, 순손실과 순이익을 더한 거죠. 손실 나면 마이너스, 이익 나면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풀마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개인기업의 자본 계정 과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기업의 자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법인기업의 자본을 배우셔야 돼요. 법인기업의 자본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중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